어제 이 시간에요.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뭐 이게 또 아니라네요. 문화일보 안진영 기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네, 공교롭게도 어제 뉴스파이터가 방송되던 오후 5시 20분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언론에 공지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선대위 쇄신을 위해 총괄 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 본부장을 비롯해 새시대 준비위원장까지 모두가 후보에서 일괄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태가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네요. 이 전면 개편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총괄위원장까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되면서 논란이 인 겁니다. 야, 이게요. 어제 이게 단순 해프닝성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대체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받아서 공지를 했는데요. 제가 전달받은 내용은 총괄 선대위원장님 포함해서 사의 표명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제가 아직 모르고 있죠. 제가 위에 올라갔다 올까요? 네. 그럼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현재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소통에 지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김 위원장이 사의 표명한 건 아닌 걸로 정리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의 표명 그 번복하신 거 관련해서 좀 오해가 번복하신 게 아니고 번복하신 게 아니고 네네 제가 잘못 그러니까 전달. 네, 잘못 전달을 했습니다. 예, 예.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혼선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사과드리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시고 좀 시간이 없다. 빨리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언론 표현으로는 윤핵관의 빗대인 표현으로 김핵관 중의 일부인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이 잘못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다. 이렇게 지금 서둘러 수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진용 기자님, 이준석 대표도 뭐라고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김 위원장과 의사소통을 했는데 김 위원장 본인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명확히 표현했다고 전했고요. 저는 이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언론에 따로 말씀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태가 긴박히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이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대목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김종인 총괄 상황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에서 빠지겠다고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이른바 단순 해프닝이다라고 지금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단순 해프닝성 차원을 더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단순 실수나 해프닝일 리가 없다. 이거는 윤 후보 측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일단 선대위 회의 후에 네. 김 위원장의 이 깜짝 카드가 공개가 되니까 윤 후보가 남은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당사로 들어갔죠.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입을 굳게 다문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 김 위원장의 어떤 행보가요. 굉장히 거침없는 어떻게 보면 윤 후보 측에 대한 도발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일단 김 위원장이요. 기자들이 이 지금 선대위 일괄 사태가 윤 후보 측과 얘기가 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뭔가 윤 후보 패싱을 시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의원총회에서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게 이제 약간 그 좋은 뜻으로, 좋은 취지로 얘기를 했겠지만 뭔가 윤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후보가 뭐 허수아비냐 이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뭔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윤 후보 측에서 의도했을까요? 아니면 실수였을까요? 일종의 반격 같은 그런 행보가 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6개 본부장을 포함한 공동선대위원장 또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언론에 공지를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도 사의를 같이 동반 표명했다고 명단에 끼워져서 발표가 된 겁니다. 혼란을 빚다가 나중에는 정리가 일단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임태희 본부장이 핵심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걸 다시 전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이게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면을 세우기 위한 일부 참모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몇 시간 전에 속보가 나온 것에 의하면 윤 후보 측에서 이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선대위를 다시 꾸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배 소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앞서 그 기자들에게 공지 나간 문자를 좀 보여주세요. 선대위가 지금 시국에 보세요. 오후 5시 15분경입니다. 공지사항, 기자들한테 문자가 가요. 쇄신을 위해서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 비롯해 새시대 준비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이죠.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 사의 표명이다. 저런 엄청난 내용이 나가는데, 앞서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 얘기처럼 내가 착오를 빚었다. 이게 가능한 지금 얘기입니까? 저 내용이 저렇게 아무렇게 해프닝 속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 측에서 반격이다, 또는 저렇게 표현한 것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윤 후보에게 재신임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의중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소통이에요. 아하. 이준석 대표의 갈등도 지금 패싱 논란이잖아요. 아하.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저 내용이 5시 15분경에 메시지가 나가기 전에 누구라도 책임감 있게 김종인 총괄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아니 사의 표명하는 게 맞으세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대혼란이 올 텐데요. 하하. 모두가 사임을 하면 누가 이 상황을 추스르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누군가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임태희 본부장으로부터 전달된 내용을 권성동 사무총장이 확인을 하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양수 수석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아무도 확인을 안 한 거죠. 허허. 왜? 누구라도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전화 통화도 안 된다? 그러네요. 그냥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물어보기 전까지는 저 내용을 공개할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김종인 총괄상임위원장이 당일날 한 TV 방송에 나와서 아니 내가 사의한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저것을 지어냈다, 하하. 만들어냈다, 그건 또 다른 후폭풍이 있을 만큼의 대혼란인 거죠. 그러니까 네. 종합을 해보면 허주현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윤 후보의 반격이다, 아니면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제 후보는 연기만 하시오 하는 데에 대한 서로 간의 김핵관과 윤핵 간의 충돌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네. 이건 봉합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머드냐, 틀이 빠진 메머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네요. 소통입니다. 하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단순 전달 실수, 소통 실수, 해프닝이 아니라 모종의 보이지 않는 세력, 움직임, 손,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양수 대변인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본인의 동의 없이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총괄선대위원장도 사퇴했다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지금 보낸 거라면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진상규명해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 있는 관계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후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사퇴한 상황에서 그런 월권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정확히 당에서 진상규명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하태경 의원 입에서
네 글자가 두 번 나왔어요. 진상규명. 지금 당내 상황인데 진상규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이제 권력투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연설하고 있는 도중에 잠정 중단, 그러니까 일정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죠. 네. 두 번째 선대위 개편한다고 발표했어요. 아하. 후보 모르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다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한테 이거 상의하신 거냐? 내가 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냐? 총괄 선대위원장은 그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패싱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윤핵관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언짢아했다고 그래요. 만나서 직접 얘기까지 했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한테.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상의라고 하고 얘기라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행보를 중단한다. 또는 선대위 개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언짢겠습니까? 저때 모습 보세요. 진짜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불쾌한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얼굴 절반밖에 안 보이지만 상당히 불쾌한 불쾌해요. 기색이 역력해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불쾌해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의중을 대변하는 사람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너무 정권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패싱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결국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이참에 네. 아예 그냥 빼고 우리끼리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윤핵관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이름까지 쓱 집어넣어서 같이 정리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1차적으로 좀 한번 걸린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 임태희 실장이 본인이 전한 것처럼 얘기한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윤핵관과 소위 이제 그 선대를 개편하려고 하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 간의 어떤 어떤 그 충돌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보여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오로지 윤석열 후보한테 달려 있어요. 네. 선대위 개편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뭐 전면 개편을 할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일부 언론에 뭐 아까 허지원 변호사 얘기했지만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그냥 바꾸고 갈 건지는 본인의 선택인데요. 그 선택이 결국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네.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일부 보도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요.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선대위 사퇴는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정은 됐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의 심기를 상당히 거스릴 만한 지금 언론 보도도 나왔다면서요. 그 표현도 나왔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윤 후보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긴 난 것 같아요. 측근들과 통화를 하면서 김 위원장의 횡보를 겨냥해서 이건 나에 대한 쿠데타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단 언론 보도입니다. 네. 그렇죠. 이 데일리한 보도에 따르면 당초에 이제 윤 후보가 김 위원장에게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이라고 하면 개편 대상에 김종인 위원장도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전원과 6명의 총괄 본부장과 같이 김종인 위원장도 사퇴하라 이런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거부를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윤 후보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후 언론을 통해서 나는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꾼 거고요. 윤 후보가 바로 이 점에서 굉장히 분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 측 인사를 취재한 걸 통한 언론 보도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에 대해서 지금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말을 했다는 게 전해지면서 상황이 수습되기보다는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예요.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김종인 총괄의 구태타 아닙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후보에게 미리 상의 없이 선대위의 전면 개편,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일단은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쿠데타라는 표현 나온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들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 말이 나온 것에 관련해서요.
이준석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개편 본격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쿠데타라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뭐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다운표로 했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랬다고요? 네, 그렇다고. 그럼 뭐 저는 한번 뭐 자세히 어떤 개연성인지 봐야겠지만 놀라운 발언이네요. 전권을 받은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이 쿠데타라고 하느니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놀라운 발언이라고 일단 이준석 대표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보도가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 확언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 보도를 근거로 유추를 해본다면 그럼 윤석열 후보가 왜 이렇게 불쾌함을 넘어서 화가 났을까? 유추를 해본다면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이 발언 혹시 영향을 미쳤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통령 선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후보는 연기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좀 유약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요? 유약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 보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정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 돼가지고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수를 갖다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권상희 평론가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저 말은 쉽게 말하면 오늘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런 비근한 예를 들었더라고요. 저 말은 쉽게 말하면 아이돌 스타들을 매니지먼트 회사가 철저하게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체제로 가겠다. 이런 비근한 예로 들었던데 저 말에 정말 윤석열 후보가 기분 나빴을 불쾌함을 지금 느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 말이 나오게 된 저는 원인을 윤 후보가 한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 후보 말실수가 굉장히 잦았어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경북에서 대구에 갔을 때 거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거친 발언이 선대위에서 작성해준 메시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본인 애드립이었어요. 애드립이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디렉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디렉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게 하나의 드라마라고 비유를 한다면 승리라는 해피엔딩을 향해서 사실 주연 배우 혼자서 역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 주연 배우는 이번 대선 처음 치르는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디렉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윤석열 후보가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지금 지고 있어요. 전광판 확인을 해야 전략을 수정할 거 아닙니까? 막 달린다고 이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별 큰 의미가 아니라 연기자와 감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대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 신문 만평에도 이 상황이 실렸어요. 윤석열 후보로 보이는 사람이 쪽대본을 들고 있고 비서실장의 완장을 찬 사람이 아마 김종인 위원장을 가리키는 그런 인물이었겠죠. 뭔가 카메라는 열심히 돌리고 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이런 만평이었어요. 그렇다면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배 소장님, 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그 예를 갖고 왔어요. 정말 미국에서는 미국 대선에서는 정말 선대위원장 글쎄 그 선대위원장이 시킨 대로 연기를 잘 합니까 후보들이? 그럼요. 선거 전략가가 당선이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을 얻기 위한 것이 대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 배우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름난 배우 출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배우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근성과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설을 할 때마다 미국 국민들이 지쳐 있을 때는 아하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런 미국 국민들이 다 웃습니다. 아하. 또는 미국 국민들의 공감을 자아내기 위해서는 소련과의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은 다 공감을 해요. 그게 지도자가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연기라도 필요하면 해야죠. 네. 왜 그러냐? 앞서 권상희 평론가에서도 너무나도 잘 지적을 해주셨던 대로 윤석열 후보가 잘하고 지금 지지율이 10%, 20%포인트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면 누가 코치를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이 쿠데타는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쿠데타라면 쿠데타겠죠. 그런데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쿠데타가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든 이기는 후보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MZ세대 지지율도 넓혀야 되죠. 자기 지지층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말실수에 따라서 지지율을 오히려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연기를 해라. 다만 이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걸 공개적으로 굳이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있었느냐. 좀 윤석열을 불러다가 윤 후보 이게 연기를 하는 것도 이게 지지율을 얻는 데 좋은 방법이에요. 빌 클린턴 대통령은 딕 모리스의 이야기만 따랐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칼 로브의 말만 따랐습니다. 네. 왜 오바마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냐? 데이비드 엑슬로드의 말만 따랐어요. 네. 당신 말만 해. 난 그거 따를게. 바로 그렇게 했을 때 당선이라는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개적으로만 이야기하잖아.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분 상해. 뭐 저걸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는 자기의 위엄과 사회적 위상도 있는데 기분이 팍 상했을 수 있는 거죠. 배 소장님의 불꽃 연기를 보니까 이해가 팍팍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발언은 안진영 기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공격의 빌미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여당 관계자들은 일제 입장을 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비서실장 역할을 할 테니 써준 대본대로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라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대본을 써서 연기를 하더라도 대본을 외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앞서 그 프롬프트가 꺼지지 않아서 2분 동안 얘기를 안 했던 사례를 들면서 선거 때는 연기를 당선돼서 연기를 할 수 있겠느냐. 정말 국가가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박영선 의원은요. 시키는 대로 연기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수렴청정하고 상황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일파만파 논란을 낳고 있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이재명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하셨는데 그 소식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 처음 듣는 얘기여서 또 남의 집 얘기인데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상황은 어제 오전에 그러니까 선대위 개편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걸 행사 도중에 듣고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 그 소식이 나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오전 상황이라서 남의 집 입장에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는데 오후에 추가적으로 입장 냈다면서요, 최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큰 틀에서는 별 차이는 없어요. 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이제 KBS 뉴스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 나 국민의힘 내분이 빨리 수습되길 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앞에 부분도 말했잖아요. 경쟁하는 쪽이 불화 겪어 좋다는 생각 전혀 안 한다.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건 적절하고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또 국민의힘 이런 내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 입장을 내거나 그걸 또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얘기하면요.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보는 본인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뭐 국민의힘의 이런 내분이나 예컨대 또는 뭐 그 연기 문제에 대해서 뭐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선대위 관계자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얘기 가능한데 후보가 나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요. 후보의 품격이라든지 국민이 보는 후보의 어떤 그 도덕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른 당의
내분을 내가 좀 이용해서 뭔가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는 얘기를 한 것은 네. 특히 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앞서 김종인 위원장의 이른바 연기를 해달라 이 발언이 윤석열 후보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을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그런데 정작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이런 모습에 상당히 격앙했다면서요. 어떤 모습입니까, 오전 변호사님? 그게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도 윤 후보가 이제 대본을 줘도 제대로 말 못한다 이런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윤 후보가 연일 좀 말실수와 관련한 어떤 논란을 빚어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리스크, 뭐 자당 내홍 이런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받지는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관심을 바로 정책이나 공약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 윤 후보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공약 발표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였는데 이 자리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바로 이 자리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연일 더듬거린다거나 아니면 참모들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뭐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되묻는 내용을 그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기자들의 카메라로 고스란히 생중계가 됐던 겁니다. 아하.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김종인 위원장이 분노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 직접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준비하신 공약이 있습니다. 후보님 말씀하시죠. 네.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라는 공약을 하나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식 이름은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 이름을 뭐 그렇게 붙일까? 그럼 반값, 네.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그러니까 임대료와 공과금의 50%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를 하고 50%만 갚게끔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임대료 프로젝트인데 이게 먼저 대출을 해주고 그 부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럴까? 이거 한번 더 읽어줄까? 네. 이걸 제가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권상희 평론가님 마치 공약을 발표한다고는 했지만 그냥 옆에 있는 참모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현장에 나와 있는 그냥 수행하는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만 제대로 해달라라고 주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전략가, 그러니까 디렉터의 디렉션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 장면만 보더라도 선대위 해체에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는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후보의 이미지가 후보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주변 선대위에서 참모진들이 만들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장면만 봐도 선대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대하기만 했지 6개 본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면 저런 또 참사에 준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 해체 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도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저 모습은 지금 저 모습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중계를 김종인 위원장도 봤어요. 그런데 저 모습이 여과 없이 생중계되다 보니까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런 후보가 준비 없이 마치 컨닝회견, 오늘 신문 제목 상당수가 컨닝회견 나왔어요. 그런데 곰곰이 저 상황을 되짚어보면 선대위 측 잘못도 있어요. 후보는 핵심만 얘기하고 빠지고 나중에 부연 설명하는 자리를 갔던가 저런 모습을 연출시켰다? 선대위의 미숙?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사불란하거나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대선 때 또는 다른 후보를 보거나 또는 미국의 선거를 보면 저럴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 판넬이 준비가 돼요. 아하.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더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왜 저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후보가 정책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기 스스로
이 윤석열표 정책 브랜드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그건 왜냐?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정권 교체를 원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결집을 했는데 사람 리스크로 아예 정책으로 넘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저게 왜 그랬을까? 윤석열 후보가 한 시간을 두고서 좀 내용도 확인하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완전 내용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에게 그렇죠. 네. 대중에게 자신감 있게 숙지를 못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있는 거죠. 네. 이념이 있고 사람이 있고 정책이 있으면 사람 리스크에 이미 걸려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차단돼 있기 때문에 배우자 김건희 리스크도 있죠. 이준석 대표 파동도 있죠. 또 선대위 운영 갈등도 있죠. 그러니까 정책으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권상희 평론가가 이야기한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것을 빨리 숙명처럼 운명처럼 가제처럼 받아들일 때 빨리 변신이 가능하고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는 어부바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선거가 대선이 이제 60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질서, 수습 이런 단어보다는 혼돈 이 단어가 더 다가오는 상황이에요.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 전격 해체 이 속보 이후에 안진용 기자님,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뭔가 만남을 가졌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소식 들려왔습니까? 네, 김 위원장이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대위 전면 개편 발표는요, 내가 하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고 얘기했고, 후보는 조금 섭섭하다는 말을 했지만 후보를 위한 것이기에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대선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데드라인을 얘기를 했는데 늦어도 5일까지는 윤 후보와 사이에서 선대위 개편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하고 후보가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늦어도 5일까지. 그럼 오늘 4일이죠. 내일까지 늦어도 내일까지는 왜? 선대위가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만 남았고 나머지는 인물들은 모두 이선 후퇴했기 때문에 새 인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사퇴만 한 다음에 안에 새로운 인물, 세수는 세부대에 안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 시점을 늦어도 내일까지. 사실 뉴스파이터가 방송하기 직전까지도 윤석열 후보의 뭔가 메시지가 나올까 하고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우다가 방송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전해진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내일까지는 내용물을 채워야 돼요. 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나고 나온 김종인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용하시는 입장이세요? 일단 지금 진행된 과정을 관련해서 얘기를 갖다 했으니까 뭐 지금 후보로서는 지금 갑작스럽게 자기 그런 얘기를 갖다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심정적으로 괴로운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허주연 변호사님, 어제 급작스럽게 아침 일정 중에 저 소식을 듣고 급히 당사로 무거운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럼 당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뭘 했습니까? 그게 좀 전해졌어요, 내용이?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이 국민의힘한테는 정말 쓰나미가 덮친 하루였다라고 발언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힘든 하루였을 거예요. 네. 시간대로만 봐도 일단 이 쓰나미가 김 위원장 입에서 시작이 됐죠. 아, 그래요? 오전 9시에 선대위 전면 개편하겠다. 야, 이렇게 숨가빠진 하루 때, 정리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밝혔을 때 윤 후보가 어디 있었나요?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당사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는 어땠어요? 신지혜 부위원장 사퇴했죠. 그다음에 김기현 김도 의총, 그 의총에서 지금 그 당내 지도부들, 원내 지도부들 다 사퇴했죠. 김한길 위원장 사퇴했죠. 선대위 지도부 사퇴했죠. 일단 25분, 10시 25분 앞서 거 다시 보여주세요. 일단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야심차게 영입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때 막 모든 언론들이 야 이거 깜짝이다. 이거 이런 정말 예상 밖이었다. 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2주 만에 물러납니다. 10시 25분에 일정 전면 중단하고 앞서 보신 그림처럼 당사로 무거운 얼굴로 돌아와요. 그리고 지금 허주연 변호사의 말씀처럼 2시 30분에 의총 열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사퇴. 지금 저 타임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사퇴의 러시인 그런 하루였어요. 네. 실제로 윤 후보가 근데 이 전면 지도부 개편에 대해서 이 김종인 위원장과 뭔가 얘기를 나눴던 것은 맞지만 그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전격적인 발표가 이루어지니까 크게 화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인사가 어떻게 밝혔냐면요. 네. 윤 후보가 한때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을 정도예요. 아하. 그리고 김 위원장의 어떤 선대위 전면 구상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윤 후보가 결국 이날 밤까지 당사에 돌아와서 집무실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수기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측근과 통화한 내용이라든가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도 김 위원장 측이 윤 후보를 상대로 쿠데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정말 혼란스러운 하루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사의 표명 혼선까지 빚어지면서 국민의힘에게는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 탕인 하루였을 겁니다. 어제 당사로 돌아왔던 윤석열 후보 한 10시간 정도 당사 집무실에서 안 나왔어요. 숙고를 했어요. 장고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했겠죠. 10시간 만에 이제 집무실에서 나온 당사를 나오는 윤석열 후보 어떤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거는 뭐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깊이 좀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뭐 의원님들 포함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선대위 좀 큰 쇄신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계셔서 저도 연말 연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권상희 평론가님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기운이 빠진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 이런 사태가 어떤 대선 국면에서도 단 한 번도 연출됐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치 신인인 대선 후보가 겪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앞에 둔 윤 후보가 원인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태가 촉발된 데 기본 원인과 근본 원인이 있는데 기본 원인은 이준석 리스크와 김건희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이 리스크들을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리스크. 본인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과 리더십 부재에 대한 비판에 지금 직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대위 해체라는 극약 처방이 본인의 정치력 그리고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기를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이틀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사실상 언론 표현대로 집거 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들어볼 수 없지만 권성동 사무총장 얘기를 통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오로지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지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의견 제시할 단계는 넘었고요. 어떤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후보가 아마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최종 결정하는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아마 오늘은 출근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기든 아니면 뭐 바깥이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듣겠죠. 지금도 집에서 있을지는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 과연 윤석열 후보는 대화할 사람, 전화 한 통 할 사람, 이 상황을 상의할 사람 누굴까요?
그건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앵커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누구와 상의하냐가 중요해요. 만약에요. 제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물거품 됩니다. 아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과 통화를 하면 도움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누구와 통화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 고민도 하겠지만 고민하는 과정에 조언을 듣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크게 세 가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어떻게 할 거냐,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배제할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현재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예요. 이건 상당히 핵심적인 이슈거든요.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심 관계자 다 물러서 안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직책은 안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관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금 두 분은 진단하고 있어요. 그걸 과연 본인의 수족과도 같은 핵심 관계자들을 끊어낼 수 있을 거냐의 문제예요. 네. 읍참마속의 생각으로 끊어내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끊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본부장 체제도 그래 거대 멤버드급인데 이걸 최소 축소해서 실무형으로 선대를 꾸리는 방법. 이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일 텐데 지금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아주 중요할 거라고 그럴 저는 수 봐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가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그림의 결론이 될 것이고 그 결론이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본인의 체제를 더 공고하는 쪽으로 갈 거냐의 결정이 될 것인데 네. 그 두 가지 결정 때문에 차후에 마지막 종착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물론 후보가 혼자 고심하면서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권성동 사무총장 얘기 들으셨죠? 여러 사람 만나서 의견 들을 거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과연 지금 그 여러 사람일 필요도 없어. 핵심 누구? 과연 이 난국을 헤쳐나갈 때 누구 의견을 참조할 것이냐? 혼자 외롭게 결정할 것이냐? 그런데 앞서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 텅 빈 회의실 보세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에요. 대선 64일, D-64, 대선 2달 앞두고 바삐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선대위 일괄 사퇴에 자동차로 치면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죠. 일부 보도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쿠데타를 했다는 등 그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종인 위원장은 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 개편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후보의 생각 중에 있으니까 아직은 뭐 결론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후보랑 지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다른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는 건 전혀 없고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개편 방향은 거 뻔한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선대위 개편 마지노선은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세요? 오늘 내일?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아직은 뭐 이제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 최종 결심을 안 한 모양이니까 이제 기다려 보면은 뭐 결과가 나오겠죠. 언제까지 좀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답답한 사람은 나보다는 우리 후보가 더 답답할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들으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의 특유의 화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려울 거 없다. 다 정해졌다. 답은 하나다. 그런데 권상희 평론가님, 공은 윤석열 후보에게 넘어갔다. 지금 이렇게 들립니다. 일단 뭐 선대위 이 해체와 관련해서 급작스럽게 윤 후보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발표가 된 거였잖아요.
그랬던 데는 아마도 선대위 해체와 관련해서 윤 후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해체 발표를 했을 때는 김 위원장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발표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분명히 이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서 본인이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그림이 완벽하게 전 짜여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가 예스와 노 답을 좀 해달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의 모습들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립감 강하게 줘달라. 그리고 정권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그동안의 김종인 체제의 어떤 빛이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그걸 본다면 그립감은 김종인 위원장이 줬던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내가 대선 후보고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줘야지 하고 본인이 그립감을 강하게 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점을 계기로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숙고, 장고에 들어간 윤석열 후보 머릿속에는요. 최전문 교수님 모르긴 몰라도요. 이 인물의 거취도 포함이 돼 있을 듯합니다. 누굽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이죠. 사실은 이제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 사태 얘기 나왔을 때 권성동 사무총장이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뭐 이게 나중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권성동 사무총장을 계속 데리고 갈 거냐 이 문제는 윤핵관을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바로미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만약 권성동 사무총장이 배제되고 뭐 이선 후퇴하고 다른 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뭔가 변화의 실마리를 보여준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분들 다 정리하면서 권성동 사무총장 그대로 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윤핵관이 계속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권성동 뭐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제가 뭐 그분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윤핵관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장제원, 권성동 두 분인데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공식 직책은 맡지 않았어요. 권성동 사무총장은 직책을 맡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사무총장까지 이선을 후퇴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앉히게 되면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인하는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역시 윤핵관은 함께 가는구나. 그러면 과연 다른 사람을 아무리 바꾼들 그게 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대위 개편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바꿔놓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한테 와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과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흔쾌히 받고 내가 그럼 하겠다라고 나설까? 그것도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 소장님. 네. 대선이 164일 남았다면 윤석열 후보 느긋하게 열흘이건 보름이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 일자 없어요. 64일 남았어요. 그런데 뭔가 빠르게 결단 내리고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 왜? 1월 말에 설 연휴가 있습니다. 뭔가 그때가 분위기 전환의 마지노선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가기 한 달 전. 아하. 그리고 마지막 대선 전에 남아있는 명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절, 설 연휴 전에 이 반전을 못한다.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선거판은 윤석열 후보 주도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주도로 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답은 나와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따라라. 세 글자입니다. 네 글자는 기동헬기고 그리고 이미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누구? 김병준, 김한길, 권성동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감동하고 정권교체 여론이 부각되고 정권교체 여론에 윤석열 후보가 올라타느냐.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고민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지금 긴급조치대로 가면 대선이 좀 더 팽팽하게 가는 것이고 이걸 따르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목리를 부리고 그래? 내 사람들을 꺾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구데타. 김종인 위원장이 8순인 사람이 구데타 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본인이 마지막 선거 승부사로서의 승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선을 만들고 싶은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욕구겠죠.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수천억을 받겠어요? 뭐 수십 경조를 받겠어요?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윤석열 후보가 빨리 판단해서 이것을 따르면 MZ세대 여성 중도층 제일 중요하잖아요. M여중. 이들이 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M여중은 더 달아나겠죠. 네. 윤석열 후보의 이제 해법을 내놓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질 수가 없어요. 아마 오늘 저녁, 이르면 내일 아침에 뭔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가 혼돈 속으로 빠진 가운데 지금 이 인물이 코너에 몰렸다면서요. 누굽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바로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대표가 내홍의 가장 원인이 지금 되고 있는데 당대표가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 가만히만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어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뭐 지금 원내 지도부가 총 사퇴를 하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죠. 당대표 사퇴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잘못 인정 잘 안 하고 남 탓 자주 하죠. 선대위 잘못돼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탓합니다. 물론 그 주장 가운데 일견 설득력 있는 맞는 주장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는 게 과연 이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보여야 할 모습인지 본인한테 다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 민심 모두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떠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당원 당규상 전체 책임 당원 20%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당대표 탄핵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본인 알 거예요. 이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당대표로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자기 반성 그리고 사과가 저는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당대표 퇴진론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은 뭘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나는 손학규에게 단련된 사람이라고 사실상 하차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이죠. 2019년인데 당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사퇴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에 항의하면서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손학규 지금은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죠. 그쪽 측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나온 입장인데 이 대표는 자기 자신의 정치를 위해 선배 정치인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말길 바란다면서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 정치인이 이번 기회에 성숙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심기 불편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자기 사퇴 안 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하면서 손학규 후보를 거론하니까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겁니다. 관련해서요. 이준석 대표 계속해서 퇴진론이 지난주하고는 또 다른 지금 국면이 상당히 지금 거셉니다.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이준석 책임론이 나오면서 비판이 좀 쇄도했어요. 어떻게 봐요? 전 자세한 내용 전달하지 못했는데 뭐 그 의견 다 수렴했고 근데 뭐 제 고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표 사퇴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계속 찾아와서 말씀 주시면 논의하겠습니다. 대표 사퇴론 찾아와서 자신 있으면 직접 와서 얘기하라 이렇게 또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는 이준석 대표 발언이 있었다면서요, 허지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과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조수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두 최고위원이 대의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면 즉각 대체 멤버를 준비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반드시 거취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고요. 특히 최고위원의 공석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당대표가 지명해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런 당원 당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최고위원에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기자들에게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당 대표가 당이 위기에 처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렇게 장난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은데요, 안진영 기자님. 네, 신나래 국민의당 선대위 부대변인은요,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리니 사리 분별이 어려운 모양이라면서 국민의당 내용으로 경황이 없는 것은 이해하나 경쟁 후보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망각했다고 꼬집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대표의 이번 실언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친 어린아이의 징징거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어린아이의 징징거림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나이 리스트는 수차례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위가 높은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앞서 사퇴 가능성 언급했던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조수진 최고위원 사퇴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원내 지도부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그렇게 뭐 잘못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또는 차질을 빚은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이 나온다든가 또는 차질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후임자를 뭐 결정하겠다고 하신 거는 아마 곧바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후임 최고위원들을 선출해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뭐 아직 그럴 상황은 그렇게까지 갈 상황인가. 시청에서 예를 들어 총사퇴를 결의한다든가 요구한다면 저는 뭐 그에 따르겠다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후폭풍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면서요, 권상의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당대표로서 할 수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총 직후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일부러 기자들한테 장난스럽게 얘기한 거냐라고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불난데 기름 붓는 꼴이다. 앞으로 좀 무게감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나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이 박대출 의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암덩어리에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태를 봐서.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 지금 오만과 독선이 이쯤 되면 이런 발언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여과 없이 할 정도면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주장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남의 비판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리더고요. 그걸 못하면 이건 젊은 꼰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당대표 권한이 굉장히 크죠. 거기에 따르는 무한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당권 경쟁하면서 당권 투쟁할 때가 아니라 정권 투쟁할 때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 또한 선대위 직책, 본부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원 당직 사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 사퇴했나요? 네, 저는 뭐 그래서 정확히 상황이 뭔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직을 다 내려놓았다는데 총장님의 당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후보께서 결정하시겠죠. 권성동 총장이 아까 필요에 따라서 사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건 입장 표명도 아니고 뭐예요, 그건? 하기야 사퇴 사의 표명이죠. 후보가 그걸 수용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권성동 사무총장과 충돌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이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는 그런 얘기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대표가 최근 자기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이제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 사무총장에게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 논쟁의 발단이 된 건데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모인 윤사모 커뮤니티 안에서 이준석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서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라고 이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그런 취지로 언급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이 대표의 부모 재산 내역을 입수한 정황도 언급을 하면서 범죄자를 색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범죄자까지 표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사실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의 갈등은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돼 왔어요. 이럴 일이 아닌 거죠.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모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인다면 지난번에 1차 파동 때 부산을 방문해서 장제원 의원실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아무리 후보자에게 하는 조언이 옳은 이야기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당원들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을 못 받는다면, 호응을 못 받는다면
그는 당 대표로서의 자리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과 당 대표가 이 국면에서 대선 국면에서 대립각을 세울 일입니까? 그러니까 2030 세대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어요.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은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MZ세대 지지율이 더 달아날 수도 있어요. 네. 중도층 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 이건 뭐 하고 있지? 배우자인 김건희 씨도 리스크가 의혹이 논란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는 이렇게 되면요. 네. 정말 엎친데 덮친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전에 우리 정치 사회의 흐름을 보더라도 당대표는 중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때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무너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퇴를 합니다. 그럼 사퇴가 되나요? 안 되죠. 왜?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와서 만류를 합니다. 이러시지 마세요. 당대표, 이러면 우리 선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때 만류를 할 때 아니에요. 저는 사퇴하고 싶어요. 이래도 만류하면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럴 때 정치적인 영향력이 회복되고 떠나갔던 2030도 저 정도 결이라면 저렇게 서로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서로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결의를 한다면 도원 결의를 할 정도가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지지층들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대단한 정치적인 중대 결단 사퇴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비슷한 얘기를 바로 당 내에서 선대위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따라서 배워서 그런지 이준석 대표도 좀 특이점이 있어요. 두 분 다. 그게 말할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에 후보를 깎아내리는 발언이 많이 나와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당대표로 남아있으면서 또 선대위에 참여하는 형태로 결론이 난다면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점잖게 표현하면 기륵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네.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일련의 언동이라든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당원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의 지지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백의종군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7, 8인 정도는 대표께서 백의종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뭔가 비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왜 그런 겁니까? 네, 추 전 장관이 어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준석 선장의 세월호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아이들을 속여 대피 행동을 막고 혼자 탈출하고 살아남았다.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에게 가만히 있으면 대선 이길 것이라고 했다. 왠지 기시감이 든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대표와 동명이인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빗댄 이 행보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또다시 논평을 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정쟁, 막말로 이용을 한 최소한의 금기마저 넘어섰다고 지적을 했고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추 전 장관의 정치는 치유와 희망은커녕 오히려 아픔을 이용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재범 교수님.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월호를 여기에 대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인의 주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월호는 우리 모든 국민의 아픔이에요. 그 아픈 사건을 정치적인 부분에 대입해서 얘기한다?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가요.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그냥 비판하면 돼요.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면 되는데 세월호의 아픔을 왜 정치적인 부분에 끼워 넣습니까? 그런 부분은요.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얘기하든 세월호의 아픔이 다른 이유로 이용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민의힘도 걱정이냐 민주당도 걱정된다고 정성호 의원이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깊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거운동 하지도 감투 요구하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다. 그러니까 선대위에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가 약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예전에 있던 분들 와가지고 또 자리 앉아시자고 특보 자리 받고 이러면서 제대로 역할도 안 하면서 자리만 얻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요 반면교사 삼고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고요.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선대로 가야 되고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이 그냥 보고 즐거워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도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장고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배종찬 소장님.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안 후보가 부상했습니다. 급부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그동안 한 자릿수 4, 5%대에 머물렀던 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신년 여론조사로 발표된 한 조사를 보면은 10%대 조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두 자릿수 나와요? 두 자릿수가 나와요. 오. 그러니까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대 중반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온다는 이야기고 하하. 그렇게 되면 윤 후보로 정권 교체 될까?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긴급 조치를 취할 정도인데 받아들일까? 정권 교체 될까? 보수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 지층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카드는 뭐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다. 그런데 이 단일화가 누구로 될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로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지금 CG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네. 단일화로 가정했을 때 누가 되겠느냐? 안철수 41.1%, 윤석열 후보 30.5%입니다. 30.6%. 그러니까 10.5%포인트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앞서는 거예요. 하하. 물론 이제 단일화를 찬성하느냐,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약 20%포인트가량 더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여하튼 간에 단일화를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앞설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힘들어지면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단일화 여론이 급격히 부상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네. 지금 보세요. 저 날짜가 보세요. 여론조사 날짜가 1월 1일과 2일 이틀간이에요. 어제 선대위 총사퇴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지금 여론조사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권상희 평론가님 국민의당에서는 단일화 절대 없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단일화 절대 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일화가 절대 없다는 거지 선거가 진행되면 상황은 바뀔 수가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게 후보의 의지만으로 나 끝까지 완주할 거야. 후보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선거의 상황이 단일화를 원하면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단일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후보가 계속해서 나는 완주할 거야. 이렇게 완주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그 후보는 나중에 또 역풍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주시를 해야 되지 이 완주의 의지가 저는 선거 국면에서 단일화의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저 여론조사,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설 연휴 전에 반드시 지지율 역전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